정말 이해만 잘 하셨으면 돈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용역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역사가 다 똑같은 용역사가 아닙니다.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도 준토목 전문가가 됩니다. 구조물이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왜 구조물이라고? 그리고 이쪽에는 구조물 해야 되는데 왜 구조물 없이 3회 처리해서 전부 다 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측량의 종류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몇 번씩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측량의 종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현황 측량하고 경계 및 분할 측량, 경계 및 분할 측량인데 현황 측량은 저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현황 측량은 말 그대로 우리 지형을 저희가 이제 GPS를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그게 현황 측량인데 또 현황 측량 하다 보면은 또 새마을 모자 쓴 이장님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그거 뭐 합니까? 뭐 도로나요? 아, 도로 아닙니다. 그냥 뭐 부지 측량. 그것도 뭐 태양광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한마디 하시고 아닙니다. 하면 아 그래요? 그럼 오토바이 타고 또 이제 밭에 물대로 가시죠. 이런 이제 현황 측량인데 요 부분이 현황 측량이고 또 한 개는 이제 경계하고 분할 측량인데 경계하고 분할 측량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분할 측량은 이제 허가 전에는 분할 측량이 안 됩니다. 안 돼요. 허가가 나야지만 그 허가 도면을 가지고 분할 측량 할 수 있고 이 분할이랑 경계를 측량하는 이유는 이게 다 이제 뭐 평지로 그냥 쭉 특히 농지입니다. 평지로 딱 되어 가지고 내 땅인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고 공사를 딱 했어요. 나중에 이제 경계 측량, 준공을 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 쭉 하면은 남의 부지로 막 넘어갔어요. 남의 부지로 넘어가면 원상복구 개념이 명령이 좀 떨어지죠. 하기 때문에 경계 및 분할 측량은 확실히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측량을 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양성화 개념은 없다. 양성은 없이 무조건 허물든지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측량의 종류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분할 및 경계 측량은 이제 저희 같은 업체가 이제 비도시 지역에 일부 할 수 있는 곳을 법상으로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조금 불안전해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경계하고 분할 측량은 LX 옛날에 이제 지적공사죠. 지적공사인데 LX라고 우리 이제 시군청 1층의 민원실 보통 1층입니다. 1층 민원실 지적 경계 분할 측량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화를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많아가지고 계속 좀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측량을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측량을 다 했습니다. 측량을 싹 해가지고 다 사업자한테 측량 다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현황 측량을 하고 나서는 다른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행위를 하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이제 측량을 다 하고 이제 원 상태 그대로 놔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흙이 다른 데 좋은 흙이 나왔다고 해서 막 붙습니다. 뭐 2m까지 우량농지 가능하다 해서 일단 우량농지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었습니다. 막 붙고 있어요. 붙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측량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높이가 원래 이 집안 높이가 돼야 되는데 성토해가지고 이만큼 올라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측량을 다 끝났다고 하면 절대 뭐 절토라든가 성토라든가 또 뭐 때에 따라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원상태 그대로 놔둬야 되고 대신에 뭐 풀이나 이런 건 벨 수가 있겠죠. 풀 베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풀을 미리 베주시면 여름철에 저희 같은 용역사무실은 되게 고마운 게 뱀이 또 출몰할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풀 베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적극 추천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이제 산지는 경계 측량이 필수라고 했는데 산지가 이제 경계 측량이 필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이 이제 저희도 측량을 하면 오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경계 측량을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보통 경계 측량하면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이제 일정이 좀 잡히는데 경계 측량하면 그 경계 측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서 측량합니다. 그럼 나중에 도면이 나왔을 때도 현황하고 거의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 경계 측량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쇠꼬챙이로 막 이렇게 오한마로 막 해가지고 막 표시를 다 해놔요. 표시를 해놓고 하는데 표시는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표시는 하고 나서도 한 5m, 저는 솔직히 10m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경계 말뚝에서 한 10m 정도는 이격을 좀 해가지고 하나의 그 테두리를 좀 이렇게 뭐 노끈이든 이렇게 쳐놓으면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밀리죠. 밀린다는 거는 흙을 판다든가 또 이렇게 절토를 하게 되면 사면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그 사면 계획하다 보면 이게 광급 공사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면을 못 맞춥니다. 그건 조금씩 밀려요. 밀리면 10m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에서 좀 약간 좀 뒤로 좀 밀려도 나중에 이제 그 복구 이제 준공할 때 밀려도 이제 측량을 등록 전환을 하기 위한 측량을 해보면 거의 사업구역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면적이 좀 오버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안에서 변경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남의 부지로 넘어가면 이제 산림사법에 가서 이제 조서 써야 되고 왜 넘어갔냐 뭐 시공업자 같이 가가지고 또 써야 되고 복구해야 되고 복구 끝나야지 또 이제 이쪽에 마무리를 할 수 있고 마무리도 굉장히 까다롭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임야는 좀 경계를 이격해서 여러분들이 에아리아를 바운다리 구역을 설정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측량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2번까지입니다. 이 3번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임야, 특히 임야 부지를 효율적으로 계획을 했냐 못했냐는 이 토공량의 판단입니다. 토공량이 뭔가 하면 흙입니다. 흙. 깎으면은 이제 나가는 흙이 사토가 많겠죠. 사토가 많고 임야는 거의 뭐 절토가 많죠. 임야에 성토라는 부분 거의 없죠. 뭐 절성토를 이렇게 이쪽에 흙을 깎아서 이쪽에 흙을 메우는 건 있지만 외부의 흙을 임야에 성토하는 건 없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토공량은 임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이 토공량 산출하기 위해서 몇 번씩 단면 한번 끊어보고 하는데 여기서 용역사의 어떤 기술이 발휘가 됩니다. 어떤 기술? 공사비는 줄이면서 가성비, 부지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성비는 높이는 게 이 토공량을 산출 단면 계획을 할 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공량 얼마나 내가 여기 이 임야를 깎았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 임야를 깎았을 때 흙이 얼마큼 나옵니까? 흙이 나오면 내가 근처에 또 우량농지 때문에 흙을 좀 이렇게 메우고 싶은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계획이라는 거는 뭐 돌을 쌓든 깎든지 아니면 뭐 옹벽 처리하면 다 되죠. 보강 뭐 때에 따라서는 일부 보강도도 좀 낮게 좀 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토공량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토공량은 제일 제가 기준이 자 이제 우리 정단이라고 하는데 자 시설 평면 아까 제가 스케일 말씀드렸죠. 시설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준의 선을 딱 긋단 말이에요. 기준의 선. 왜 이 기준의 선인가? 이 기준의 선에서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구조물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쫙 껐습니다. 선을 껐는데 자 이게 부지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껐는 게 보통 종단면도고 이렇게 껐으니까 세로로 이런 식으로 세로 단면이죠. 세로 단면하는 게 횡단입니다. 횡단 옆으로 횡단면입니다. 해서 이 종단의 높이 값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횡단도 계획고가 정해지고 그 계획고가 정해지면 우리 사업부지 안에 사면으로 할 것인지 옹벽으로 할 것인지 도사키로 할 것인지 정해집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 10초에 방금 했던 10초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10번만 들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 10번의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도 준토목 전문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단을 쫙 해가지고 우리가 도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뭐 종단면도 딱 보니까 거의 막 쭉 직선이죠. 이 직선이란 거는 우리 농지는 보통 직선이지 않습니까? 뭐 농지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거 없죠. 직선입니다. 만약에 이게 임야다. 그러면 임야인데 보통 임야는 우리가 종단을 끊으면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보통 임야가 이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농지니까 일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데 종단은 별거 없어. 그냥 평지예요. 평지라서 우리가 이제 계획고를 평지인데 도로가 농지보다 좀 높게 있으니까 도로면을 맞추자. 도로면을 맞춰야 되니까 농지보다 좀 성토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일부 좀 성토를 했어요. 진출입이 원활해야 되니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도로다 보니까 도로가 좀 높아요. 사실 이 지역은 도로가 높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사면 처리가 되네요. 사면 처리. 사면 알죠? 법적 경사 사면 처리를 해서 이렇게 좀 법적 사면을 해서 좀 쌓았어요. 흙을 좀 성토를 했습니다. 성토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면 표시인데 제가 이 도면은 자세히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쪽 부분이 사면 표시입니다. 선으로 쫙쫙쫙쫙쫙 이게 성토 표시입니다. 성토인데 이거를 농지가 이 유효 면적이 많기 때문에 원 지적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면 처리하면 되죠. 잔여 농지가 많기 때문에 사면 처리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도면을 딱 봤는데 도면 다 됐습니다. 봤는데 이게 사면이 아니고 뭐 옹벽으로 1.5m 정도 높이 차이 난다고 해서 옹벽이라든가 돌삭기라든가 아니면 건축 담장이라 해서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철근이나 이런 거 없이 한 1m 내외는 우리 옛날에 보면 도시 같은 뭐 원룸과 원룸 사이에 담장이 이렇게 쭉 있죠. 경계 표시하려고 뭐 1m 정도 그런 건 건축 담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딱 뚫어놓으면 거리가 뭐 길이가 한 50m, 60m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지적을 해야 돼요. 딱 보시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굳이 옹벽이나 뭐 돌삭기 안 해도 자연 사면으로 해도 집이 충분히 들어가는데 왜 이거 굳이 구조물로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돈 1,000만 원 버는 거예요. 왜? 요즘에 레미콘이나 철근 가격 엄청 비싸죠. 엄청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걸 지적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 지적은 이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초르전도 살포해서 여기가 이제 사면이 되어 있죠. 사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다가 뭐 우리 신청지 해가지고 이 경계인데 이 경계에 뭐 옹벽 해가지고 넣거나 돌삭기 하면 이건 정말 NG죠. NG. 설계상 잘못된 거죠. 사업 부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는 용역사가 대부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좀 놀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 좀 작업했던 게 의외로 좀 저희한테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공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좀 그런 준공에 좀 미흡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와요. 오면은 제가 도면을 보면은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구조물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왜 구조물 넣었을까? 그리고 이쪽에는 구조물 넣어야 되는데 왜 구조물 없이 사면 처리해서 전부 다 땅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여러분들께서 도면에 한번 지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토공량 산출하기 전에 한번 중요한 걸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토공량 산출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양단면 평균법이라 해서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어떤 방법인가 하면은 자 이제 횡단이 이제 2번 딱 나왔어요. 그럼 이게 밑에가 이제 지반선입니다. 지반선인데 이제 이 계획이 보니까 조금 이 면적이죠. 면적 밑에 지반보다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으면 이 올라가 있는 면적이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측정 몇 플러스 몇이 있고 성토가 뭐 14점 지금 보니까 7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단면 요 지금 성토한 요 네모의 면적이 14.7입니다. 14.7 14.7인데 이 단면 다음에 다른 단면에 또 그 다음 단면에 또 성토가 되어 있다. 14.7 그러면 14.7 플러스 14.7 나누기 2 곱하기 아까 이제 측정과 측정 사이인 거리가 20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20 하면 토공 물량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양단면 평균법인데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토공량 구하는 방법은 몇 개가 있어요. 그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서 이제 토공량을 구하는데 자 만약에 토공을 밸런스를 잘 맞추면 공사도 이렇게 공사도 빨리 끝나고 공사비도 줄일 수 있는데 토공량을 이 계획을 잘못 잡으면 흙이 엄청 반출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구조물이 엄청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공사가 엄청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계획거를 얼마나 낮추냐 높이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계획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토공에 대해서 이게 흙이 너무 많이 나온다 아니면 이게 너무 뭐 버릴 데가 없다 라고 하시면 이 횡단면도나 아니면 이 종단면도에 지금 이 계획 있죠. 계획고가 보통 뭐 100 아니 10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계획고를 이게 계산해보니까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 낮춥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좀 계획을 종단면도에 좀 낮추면 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종담에서 계획입니다. 계획을 좀 낮추면 횡단에 아까 말씀드린 이 검은 선이 좀 내려가겠죠. 종단의 계획이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또 반대로 종단의 계획을 좀 올리면 이게 올라가죠. 올라가면 지금 상황에서는 토공의 물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걸 좀 낮추면 풍량이 좀 줄어들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는데, 아주 쉬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항상 나중에 공사할 때 공사업자 또 여러분 또 용역사 항상 세 명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팩트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종단의 계획구를 제가 정말 중요해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종단의 계획구 높이를 내가 얼마를 하냐, 낮추냐, 높이냐, 뭐 따라서 횡단이 결정되고, 횡단에 따라서 토공 물량이 정해지고, 그 물량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그 물량이 정해지면, 만약에 이걸 좀 낮추면 경계부의 사면은 좀 줄어들 것이고, 이 계획을 높이면 사면의 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부지가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려고 그러면 또 돌쌓기나 아니면 보강토를 해야 되는 또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종단면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오늘의 팩트이고, 이 팩트만 알아도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구조물이 들어가지 말고 자연 사면으로 그냥 장비로 딱딱딱딱 사면 처리하면,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에 용역사 가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변경시키면 돈 1,000만 원 버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정말 아셔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사실은 2탄까지 좀 찍으려 했는데, 도저히 내용이 계속 찍으면 한 4탄, 5탄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편집하는 좀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횡단면도까지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2탄까지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요 뭐 절토량에 대한 거 경사도를 봐서 해야 된다. 기타 나머지 우리 허가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은 1, 2탄 외에 제가 따로 하나 이거 내용을 못했던 내용을 하나 잡아서 다른 어떤 사례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가지고 좀 도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저희 그 유튜브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여러분께 전화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직접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이해만 잘 하셨으면 돈 정말 많이 버는 겁니다. 용역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역사가 다 똑같은 용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는 다 지형이 틀려요. 지형이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보편적인,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스케일 보는 법과, 그리고 관련 도면 한 5장 정도, 핵심 도면 5장 정도 보는 방법들, 그리고 그 외에 허가 도서가 있는데, 이 허가 도서는 제가 이제 내역서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이게 유튜브에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만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뭐 블로그라든가 다른 유튜브 안 보셔도 제 유튜브만 봐도 전문가가 됩니다. 그걸 꼭 알아주시고,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 25분, 30분 계속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해제는 됐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마스크는 계속 쓰는 게 좀 안전하지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몰려있는 거는 지양 좀 해주시고, 다음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